자, 일단 오늘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5일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2학년 2학기 그죠? 내용 시작해서 이등변 삼각형 내용을 했는데 거기서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이 아마 잘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운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지 모르겠네. 자, 보나? 이 한번 혹시 합동 조건 생각나는 거 있어? 삼각형 합동 조건? 눈만 왔다 갔다 하고 기억나는 거 없어? 자, 보자. 실랑이는 삼각형, 두 삼각형의 합동이 되기 조건을 우리 몇 가지 배우잖아. 그게 뭔지 얘기 한번 해볼래? 합동 조건. 한 각 있고 그리고 양변. 오케이. 뭐 알고는 있는데 그걸 약간 정리해 준 게 있긴 있는데 뭐 그대로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세변. 그다음에 오케이. 뭐 내용을 알고는 있다 맞지? 그거 혹시 그거를 다르게 짧게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 거 기억나는 거 없나? 예진아 너 어때? 그 기억나는 거 있는 합동 조건? 지금 얘가 얘기한 거 기억나는 거 없어? 현서는?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얘가 뭐 SS하고 뭐 얘기하니까 기억나나? 이게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 우리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직각 삼각형에서 특수한 조건을 또 몇 개 더 얹을 거기 때문에 얘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 해서 SS가 있었고 그리고 두 변과 그 사이에 각이 있잖아. 낑겨 있어야 돼. 그냥 한 각이 아니라 두 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조건이에요. 그 다음은 ASA라고 해서 한 변과 양 끝각인 거야. 그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 두 각이야. 그래서 보면 변 세 개, 변이 두 개로 줄을 들고 그 자리에 각이 하나, 또 변이 또 한 개로 줄을 들고 각 두 개. 이렇게 합동 조건들 배웠어. 여기서 말하는 합동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 하면 합동이라고 하는 거는 두 도형을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져서 포개어서 하나로 보이는 게 합동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여기에 있는 멤버 누가 그려도 또 우리 말고 누구라도 그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어떨 때만 요거 세 가지 조건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이 세 가지를 배웠던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 직각 삼각형에서 또 합동이 되는 조건을 더 갖다 붙일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더 얹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자체도 이제 이걸로 설명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얘는 기본이고 직각 삼각형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두 개가 더 올라간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책을 펼쳐서 봅시다. 자, 13쪽에 보면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해서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을 그립니다. 일단 이름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하나가 직각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맞죠? 자, 여기에서 이 90도가 되는 직각에 마주 보는 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요 가장 긴 변 요거를 직각의 대변인 변을 우리는 빗변이라 하는데 이 빗변의 길이가 둘이가 똑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스타트가 될 수 있어요. 됐나? 직각이면서 마주 보는 빗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추가로 나머지 한 각이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되어 준다면 이거 두 개는 그냥 합동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각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요 각 A로 안 하고 90도라고 하는 특수한 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직각이라고 해서. 그리고 빗변을 H로 표현합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머지 한 각이잖아. 각 우리가 여기서 A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RHA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각 삼각형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맞죠? 직각이고 빗변이 같을 때 나머지 한 각 같은 각이 있으면 합동이 된다. RHA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요렇게 되는 조건이요. 만약에 이게 빗변이 같다는 조건 없고 직각이잖아. 그러면 이걸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중에 맞춰서 합동 조건 찾는 거예요. 알겠나? 지금 이 특수한 지금 가르쳐준 합동 조건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각인데 빗변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 들어갈 때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이거 두 개 같은데 각이 같은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처럼 똑같이 자 직각이고 빗변이 같은데 변이 같다. 그래서 얘는 RHS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네 오케이. 그 빗변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한 각만 찾아 같네 합동. 또 변을 찾아 변이 같아 합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합동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기 위에 그림에 보면 RHA 합동인 경우를 잘 살펴보면요. 실제로 여기 ASA에서 조금 설명이 되는데요. 한 변과 양끝각이요. 원래는 양끝각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 각만 줘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끼어있는 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양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각만 줘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양끝각이 필요한데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요. 왜? 세 각의 합이 몇 도기 때문에? 180도기 때문에 이걸 주지 않고 이 각을 주었어도 이 빗변에 대해서 양끝각이 같다는 표시가 없고 이거 제외한 이 나머지 두 각이 같아도 합이 180도기 때문에 새롭게 계산되는 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HA 합동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ASA 합동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끝이에요. 됐죠? 변 하나와 두 각을 알게 된 경우라서 나머지 한 각을 우리는 계산해서 뽑아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변과 양 끝각이 같은 모양이 되더라. 그러니까 합동이네. 간 거예요. 설명되는 거예요. 그럼 RHA 됐죠? 자, 얘는 좀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RHS는 살짝 복잡합니다. 아주 약간 복잡한데 얘는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자 요거는 자 밑에 개념 확인에 여기 저 개념 확인 아까 괄호 1번 내가 설명해 준 거고 요거 괄호 2번이에요. 괄호 2번 요거 자 얘기해 줄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빗변 제외하고 어느 한 변이 같은 변이 있다고 했죠. 이 빗변 제외하고 길이가 같은 이 변을요 두 개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겹쳐놔요. 자, 이 변 노란 걸로 표현된 이거 여기에 공통변으로 붙여버리고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애초에 직각과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저렇게 겹쳐 놓으면 지금 요거 직각들이 겹쳐지니까 180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직선 이렇게 이루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느낌 어때요? 저거 보니까 저거 봤을 때 무슨 삼각형인데 일단 일단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밑각이 같다는 설명까지 흘러가겠죠. 아, 거기 좀 문제 얹어놨다. 저 방에 가봐라. 됐나?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밑각이 같아요. 그래서 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같은 한 네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걸로 넘어가잖아요. RHA 넘어가죠.
한번 설명 아까 했는 걸로 ASA로 설명 끝납니다. 이해됐나? 이거 RHA, ASA로 설명되고 RHS는 그림 두 개 붙여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두 밑각이 같은 걸로 해서 RHA로 바꾸어서 ASA로 설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개념 확인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흐름 알겠나? 지금 괜히 지루하게 가서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저거 두 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빈칸에 채워 넣어 봅시다. 자, 바로 1번. 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RHA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1번. 자료도 읽어보면 자, 각시 F는 90도, 또 두 직각삼각형의 선분 AB, 선분 DE가 같고 각 B와 각 E가 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각 A는 90 마이너스 각 B, 또 90 마이너스 각 E가 또 각 D. 이거 뭐 시간 좀 걸렸구나. 여기 앉자. 여기 앉자. 혹시 너 책 있나? 지금 13쪽 펼칠게. 자, 그래서 각 A랑 각 D가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 된다는 거야. AS로 설명됐죠? 그 다음에 바로 2번을 보면 아까 겹쳐져서 표현한 거 있죠. 그래서 자, 내용 읽어보시면 거의 첫 번째 네모 각 ACB, ACE, ACB, ACE 요거 두 개 합친 거 요거 두 개 각이 180도 빈칸에 적으시고, 그래서 쭉 연결되고 난 다음에 삼각형 ABE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B랑 각 E가 같다. 됐지? 그래 버리면 아까 바로 1번 설명했는 RHA 합동 조건 설명되는 거야. 맞냐? 많이 복잡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거 개념하기 요거 문제 풀어준 건 혹시 소술령 때문에 얘기해 준 거지, 쓰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나? 지금 얘기했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삼각형 합동 조건 요거 세 가지는 기억나나? 이거 세 가지에 직각 삼각형일 때 요거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는데 조건이 직각이 들어가면서 얘랑 마주 보는 변 요거 빗변이라 하는데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한 각만 더 같으면 그냥 합동, 그걸 RH의 합동.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또 어떤 변 길이가 똑같은 관계 알아? 그럼 그것도 합동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 그 이유를 이제 개념학에서 설명한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그 다음에 요건 변, S가 변인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요거는 A. 됐죠? 직각삼각형은 심플하죠? 자, 그래서 요거 바로 한번 뒤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필수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의 직각삼각형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을 자, 이거 이제 찾아서 해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무조건 RHA, RHS가 된다라고 생각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갈 때 조건은 분명했지? 빗변이 같을 때만 이거 쓰는 거요. 빗변이 같다는 게 안 보이면 직각삼각형이더라도 얘들 중에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삼각형 ABC. 자, 거기 보니까 일단 빗변이 5야. 자, 직각삼각형 중에 빗변이 5가 되는 그림 있습니까? 뭐죠? 있나요? 윗줄의 세 번째 그림 보니까 딱 IH 길이가 5cm 나오죠. 그럼 일단 RH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검토는 한 각이 같은지 변이 같은지 보는데 3cm, 3cm 있네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적을 때 삼각형 ABC 적으시고 합동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적어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파벳이요, 꼭 적어줄 때 대응점 순서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GH 순서를 지켜주세요. 됐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합동이다? RHS 합동이다 라고 명시해 주세요. 정확하게 대응점 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자 두 번째 거. 자, DEF를 봅시다. 일단 빗변이 8이에요. 자, 그림 가운데 빗변 8인 거 있습니까? 아, 바로 밑에 있네요. 맞죠? 자, 그거 보니까 이제 확인할 건 뭐야? 빗변 같은 걸 확인했는데 변은 더 이상 없네. 그러면 각을 찾아야겠는데 아, 이런 하나는 50이고 한 개는 40이네. 같나요? 다르나요? 그 숫자는 다르죠. 하지만 삼각형 DEF에서 각 E가 40도가 되잖아요. 맞죠? 거기 나머지 빈각까지 찾아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각 E가 40도가 되면 우리 삼각형 NMO에서 O의 각이 40도 돼 있으니 일치하잖아요. RH 다음에 각이 한 개 일치하죠. 되는 거예요. 자, DEF랑 자 여러분들 여기 삼각형 뭔지 알파벳 여러분이 지금 잡아보세요. 대응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봅니다. 뭐가 되죠? 자, 실랑아, 뭐가 되나? 알파벳 한번 불러볼래? OMN. 여기서 자 DEF라고 있기 때문에 F가 제일 뒤로 갔거든. F가 직각이잖아. 그러면 M이 제일 뒤로 가야 되지. 맞죠? 그럼 또 세워볼까? D에 해당되는 게 50도잖아. 가면 밑에 그림에서 50도에 해당된 건 N이죠. N, O, M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 대응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무슨 합동? R, H, A 합동.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1-1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1-1번. 그래서 여기 1-1번 같은 문제 풀 때는 자, 아까 내가 여기서 구분 지어준 거 있죠? 빗변이 똑같다는 전제가 들어갈 때는 여기 포커스 맞추시고 빗변이 같다는 전제가 빠져 있을 땐 이거 중에서 포커스 맞추어서 찾으셔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직각삼각 계속 강조하고 있지?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얘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시선이 꽂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자 체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기억 AB랑 D가 요거 빗변 같네요. 그러면 변이나 각 하나만 같으면 되니까 AC, DF 같으니까 요거 기억 성립하는 거고 무슨 합동? RH, S. 자, 뒤에다 명시해 놓으세요. 무슨 합동인지 꼭 습관처럼 체크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이것도 빗변이 같네. 그러면 한 각만 같으면 되죠. 각 B랑 각 E랑. 오케이. 그럼 이건 RHA 합동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ASA라고 적는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이거는요. 맞죠? 우리는 변과 두 각만 같아도 ASA 인정된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디귿 빗변이 같아. A랑 D랑 AB랑 미안합니다. 빗변이 아니네. DE가 아니라 DF네요. 빗변이 같은 게 아니라 엉뚱한 변이 같네요. 빗변의 위치는 꼭 직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같은 빗변끼리 길이 같아야 돼. 지금 빗변 아닌 게 같잖아. 이거는 무조건 아니죠. 그죠? 이거 디귿은 이건 탈락입니다. 그리고 AD 거기서는 우리가 맞다고 설명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자 리을 보자. BC와 EF가 같고 그리고 AC와 DF. 자, 요거는 뭐야? 직각을 끼고 양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SAS 합동입니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처럼 두 각이 같은 걸로 합동 조건 되는 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됐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1-2번 약간 조금 이래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제 길이 재는 문제네요. 여러분이 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얘기합시다. 먼저 풀어봅니다. 자문아,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데 이따 저 뒤에 문제 보면 얘보다 조금만 틀리게 해놓으면 못 푸는 문제라. 자, 일단 선생님하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와 AE가 같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B가 42도, CD가 5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네.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자, 각 이 부분 있죠? 맞죠? 각 이 부분에 직각 표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 C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문제에서 직각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자, 그런데 그 그림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맞붙어 있잖아요. 직각인데 맞붙어 있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 변이요, 빗변이 공통이 돼버리잖아요. 같아졌죠. RH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자 오케이 아마 합동인 거 찾아주는데 각 EA 잠깐만 여기 AC 그러네. 지금 여기 문제 애초에 요변 두 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RHS가 돼버린 겁니다. 직각이고 빗변이 같은 RH인 상황에서 변 같은 게 들어갔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해요. 그래 버리면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가 5가 돼 있던 게 당연히 여기도 5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일단 괄호 1번은 합동 조건은 삼각형 ACD 그죠? 삼각형 ACD에 합동 조건은 RH가 된 상황의 변이 같아서 RHS 합동이다 라고 바로 1번의 답이 적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X와 Y 값 구하라 했는데 X가 아까 내가 구한 요거 5라고 적어진 이 변길이죠. 맞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합동이기 때문에 이건 두 각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뻗어져서 만든 이 직각삼각형에 여기가 아까 몇 도였죠? 여기가 42도지. 요거 42도니까 요거 전체가 몇 도? 48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절반씩 나누면 24도, 24도. 그러니까 y는 24 돼버리거든요. x는 5, y는 24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눈여겨 잘 봐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거 보자. 저 뒷편에 자, 17쪽에 9번 한번 보세요. 17쪽에 8번, 9번 다 된. 자, 17쪽에 자 8번 문제 먼저 보세요. 이거 뭐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봅니다. 자,
그 지금 막막하죠? 자, 내가 말한 대로 선만 겪으면 됩니다. 자, 거기에 점 D 있잖아, D. D에서 선분 AC로 수선을 내려봅니다. 여기 D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수선을 내리시면 방금 푼 문제가 똑같아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B가 아니라 D. B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B죠. B가 아니라 여기 D입니다. D. 저 발음이 좀 헷갈렸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쪽으로 선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 두 삼각 합동인 그린 것처럼 똑같게 됩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 이게 도형은요. 이게 줄 하나만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풀리는 게 전혀 다르죠. 지금 안 보이지? 맞지? 이거 선 그어버리니까 이 문제로 바로 보이잖아. 합동 이용한 걸로 보이죠? 맞죠? 그런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자 8번 혹시나 푼 사람 정답 얘기해 볼래? 자, 연수 풀 수 있겠어? 저렇게 주면서 보조선 끄면. 자, 보조선 껐어. 그러면 여기서 요 점이 인데, 자, 요 DE의 길이가 얼마가 돼? D가 얼마야? 4. 왜냐하면 얘랑 합동이니까 이 변 길이 그대로 당겨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서 금방 넓이가 계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6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산 팁을 한 개 얘기해 주자면, 분명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 13하고 4 일반적으로요 꼭 있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퍼센트로. 되게 여러분 괴롭히게 줄 때는 둘 다 홀수를 줘요. 나누기 2를 못하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짝수 한 개 줍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놓고 2 나누지 말고요. 처음부터 작은 숫자일 때 나누고 생각하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4를 먼저 나누세요. 지금 둘 다 짝수일 때 아무거나 나누시고 큰 거 나누고, 지금처럼 한 개 짝수죠? 정해졌잖아요. 타겟이 2를 나눠 2 곱하기 13 바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걸 계산 과정을 한번 잘 활용을 해봐라. 알겠나? 삼각형이나 평행사변형 이런 거 좀 나누기 이해하는 것들은 꼭 높이 내린다 짝수가 될 확률이 높거든. 특히 삼각형에. 그럼 한 개를 짝수인 걸 나누기 해버리고 곱하기 해라. 그러면 편하다잉.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했는 주제인데 선 하나의 위력을 알았을 거라서 조금 그림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조선이라 하는데, 도형 문제 풀 때 보조선이 거의 80-90%가 넘습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아이디어 줄 때. 아시겠죠? 그런데 보조선의 요령은 지금처럼 뭐 수직 또는 뭐 평행 이런 선들로 쫙 뻗어서 연장해줘서 구하는 걸 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자, 요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내용까지가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가 설명하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자꾸 되게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게 이유가 이 도형에서는 맞고 틀리고의 그 내용의 결과가 이 설명하는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소술용어로 나와서 어떤 거를 다 증명해라, 이건 맞다 하는 걸 설명해보라고 할 때 느낌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맞아. 정답이 안 맞아요. 꼭 얘기 순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맞다고 한 거 내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빤하게 아는 성질을 어떤 순서로 설명해서 펼쳐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시키는 거야. 알겠나? 지금 이 주제도 그래요. 자, 일단 큰 틀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겁니다. 여기 어떤 각이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여기에 이 주어진 각을 이등분해서 선하게 껐어. 맞죠? 그러면 이 선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각의 이등분선 상에 임의대로 어떤 점을 찍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 점에서부터 원래 있던 두 변 있죠? 여기까지의 거리들을 각각 구해봤더니 길이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리 구할 때 항상 내리는 것은 수선으로 내립니다. 수직으로 내려요. 그림 그리고 좀 간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찌됐건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거리가 똑같아진다는 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나누시고 두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이거하고 반대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자 어떠한 요 위에 선 위에 점에서 선을 내리고 또 어떤 지점에서 선을 내려서 같은 길이가 되는 지점의 점을 찾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은 위치 찾는 게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점이 만나지게 되는 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점하고 여기 각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결론으로 이거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 걸로 표현한 요 부분이 결론입니다. 요 부분이 결론. 여기 순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변 길이가 같다. 두 번째는 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론 되고 얘는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자, 그 내용이 지금 개념 확인에 있는 괄호 1,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미 자 이거 직각삼각형인 거 돼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변이요. 이게 지금 결론이 나왔지?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고 자, 이 빗변이 위아래 있는 두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니까 빗변의 길이 같은 거 돼버렸죠. RH가 이미 잡혀 있어. 거기서 처음 시작이 뭐야? 이게 원인 됐다 그랬잖아. 두 각이 같다 그랬지. 두 노란 삼각형은 RHA 합동이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여기 있는 파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4번은구나. 요거 설명하고 조금은 쉴게요. 알겠죠? 자, 됐나? 이게 각이 같으면 주어진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RHA. 그래서 결론 요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결론 내려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볼게. 여기 또 직각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맞죠? 자, 직각삼각형 그려졌는데 역시나 이 변 공통변이 들어가요. 맞죠? 근데 시작이 뭐였어? 요 변 길이 같은 걸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RHS 합동이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두 각이 같은 걸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막 써도 되는데 질문하는 게 있어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설명하는 순서에. 알겠지? 무엇이 시작이고 결론인지 무엇이 시작이고 결론인지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실제 문제 풀면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볼래? 필수 문제 2번 봐봐. 딱 생긴 거 봤죠? 두 개 합동이네. 길이 같네. 그럼 x가 얼마다? x가 얼마다? 신랑아 x가 얼마다? 안 보고 있었잖아. 봐. 지금 필수 문제 2번 풀고 있어. 2번에 괄호 1번. 니 지금 어디 펼쳤노? 15쪽인데요. 야, 미안한. 내가 혹시 이거 18쪽이라고 얘기했어? 아까 설명하던 뒷장인데 15쪽. 아까 이 문제 풀면서 뒤로 넘겼구나. 미안하다. 15쪽 내용이야. 15쪽 내용. 이 책들이 딴 데 펼쳐져 있구나. 자, 아까 뒷장 가는 바람에 자, 일단 15쪽 내용. 자, 필수 문제 2번에 괄호 1번 보세요. 딱 이 그림이잖아요. x가 얼마? 5죠. 똑같잖아 여기. 그럼 괄호 2번은 자, 거기 보면 P라는 쪽이 55도지. 그러면 55도의 반대편 값 35도 그 x값 된다 하는 거. 요거 이해되지? 왜? 합동이니까. 끝인 거예요. 자, 2-1번 여러분 해봅니다.
자, 했는 사람 위로 개념 확인으로 넘어 빈칸 채워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큰 부담 없죠? 자, X. 자, 거기 보니까 꼭지각 25도니까 나머지 한 개 65도. 그래서 X 65 금방 되고 Y는 6. 뭐 진짜 신색한 게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지금 개념 확인 올라갔을 건데, 자, 이 내용대로 빈칸 채우기 하는 거야. 맞죠?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교과 내용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증명 문제 나옵니다. 저술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괄호 1번의 빈칸. 자, 각 PQO, 각 PRO 요거 90도. 첫 번째 네모 90도. 또 삼각형 각 POQ, 각 POR, 각 POR이 같죠. POR. 그 순서대로 대응증 순서대로. 그래서 두 삼각형은 합동인데 뭐다? RHA 합동. 그래서 PQ랑 PR이랑 같다. 성분 PR. 여기 밑에 요거는 무슨 합동? RHA 합동.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성분 PR.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일단 체크하면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답만 일단 체크할게요. 첫 번째 네모 각 PRO. 그 다음에 성분 PR RHS 합동 각 POR. 맞죠? 그러니까 풀면 아무것도 아닌데 증명해서 물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나? 괜히 이거 틀려갖고 서술형도 점수 있지만. 자, 아까 약속한 대로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됐죠? 자, 머리 좀 식히고. 지금 그 혹시나 쌤 지금 이제 전화 상담 좀 해야 되는데 시간 조금 이제 뭐고 늦으면 6시 돼가지고 꼭 그거 좀 해라. 그거 좀 문제풀이 시작해라. 그 뒷장에 맞춰서 꼭 들어올게.
자, 그 뒤에 거 좀 풀어봐. 야, 뭐 이거 엎드려 주무시는 사람이 이래 좀 계시네. 어? 아. 자, 이제 풀어보면 생각보다 좀 괜찮을 겁니다. 포인트만 잘 찝으면. 혹시 뒷장점 혹시 해봤나? 안 했나? 야, 너무하네. 쌤이 혹시 전화 상담 때문에 혹시나 늦을 수 있다라고 풀자고 부탁을 했더니 뭐고 이거? 야, 내가 이거 스탑 안 하고 계속 벽 비추고 있었네. 그럼 중간에 편집해야 되나? 아이씨, 계속 찍고 있었다. 이 방송 듣는 애 어때가? 계속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이거 벽 보고 있었네. 카메라. 자, 할 수 없다. 뭐야는 뭐 사고는 친구고. 자, 그러면 아까 그 진도 나가서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거 있죠. 쏙쏙 개념 제일 뒷부분 그거 제끼고 나면 나머지는 살짝 응용이 됐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과제로 한번 돌려서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외심 내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요 주제 조금 재밌지 싶은데 좀 욕심내서 하나 정도만 나갈게. 그래서 바로 문제 풀려도 되는데 조금 더 해봅시다. 곧 방학도 하니까 많이 해서. 자. 자, 이번에 삼각형과 외심 내심 중에 이제 외심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자, 이것도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말뜻을 좀 분명하게 의미 파악하고 갑시다. 자, 일단 우리는 있잖아요. 그 어떤 도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의 모든 점에 다 접하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지금처럼 삼각형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또 여기다 원을 그린다면 또 안에 사각형을 그리면 자, 이 사각형도 접하는 원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삼각형, 사각형 똑하고 그림 자 만약에 안에 오각형 넣으면 자 오각형에 대해서도 외접하는 원이 생기죠. 지금처럼 어떤 다각형에 대해서 외접 바깥으로 접하잖아. 접한다 하는 게 모든 꼭지점들을 다 스쳐 지나가고 있는 상태야 지금. 맞죠? 이런 거 외접원이라 하고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의 뜻 알겠나? 외심이 뭔지?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외심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도형에서 이런 식으로 안에 접하게 되는 이러한 원은 뭐라고 하노? 내접이라겠죠. 내접원이고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겠죠. 외심, 외접원, 내심, 내접원 이런 말들 맞죠? 안에 들어가니까 내접, 내심, 바깥에 있으니까 외접, 외심 됐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이 삼각형은요 어떠한 삼각형이 와도 외접원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사각형 샘플 들었지만 모든 사각형이 외접원을 가지진 않습니다. 삼각형 제외하고 다각형들이 다 외접원을 가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삼각형은 무조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만 외심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삼각형의 외심 또는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다른 다각형도 외접원, 내접원 가질 수도 있으나 늘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로 딱 하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는 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오늘은 외심만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에 외심이 무엇인지 말 뜻을 일단 배운 상태인데요. 여기 이 원의 중심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주상에 있는 이 점들 있죠. 여기까지 거리들은 전부 다 뭐가 되노? 이 친구들은 반지름입니다. 맞잖아요. 원 자체가 어떠한 점에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거든요. 어디라도 같은 거리. 그래서 이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심이니까 영어로 바깥, 아웃이라고 하니까 대체로 여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에서는 대부분 O라고 표시할 겁니다. 다른 거 정답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외심 I라고 적으면 I라고 되는데 보통 in이라고 해서 내심일 때 I라고 적어주고 외심일 때 O라고 알파벳 많이 적으니까 참고하세요. 일반적인 거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2학년 2학기는 거의 100% 이렇게 나와요. 어찌됐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펼쳐질 내용은 뭔가 하면요. 그냥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내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먼저 원 그리고 이걸 그렸는데 자 일단 볼게.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어. 여기에 외심을 찾고 싶잖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을래 이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과연 어떤 식의 방법으로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외심이라는 걸 찾아서 이 심으로부터 각 거리가 같아서 그림을 그리면 원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외심을 찾을 때는요. 이런 방법으로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변 있죠? 지금 삼각형이니까 세 개의 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 개의 변에 각각 변의 수직 이등 분선을 그어줍니다. 여기 이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 분선 그어주고 이 변에 대해서도 수직 이등 분선 여기 대해서도 수직 이등 분선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외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진 외심에서부터 여기 그려보면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신기하죠? 그냥 변의 수직 이등분을 연결했는데 길이가 똑같네 이거야. 그러면 왜 수직 이등분을 하면 길이가 같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건데요. 그게 앞서서 배운 직각삼각형 합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 뭔 말인지.
그죠? 또 이해되나? 갑자기 자 그러면 자 여기 설명 이제 마무리할게. 그러니까 요 그림 그려졌으니까 자 일단 여기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수직 이등분한 결과물이 여기 이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건 일단은 이제 결과야 길이 같다는 건 왜 그러면 길이들이 같은지 설명하자면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자 직각이고요. 요 두 개의 변 길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보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변은 두 변이 한테 붙어 있는 걸로 봐서 공통변 길이 같죠? 이거 길이 같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죠. 양옆에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일까요? 한번 대답해 볼까? 이거 두 개 무슨 조건이야? 왜 같아? 같다 하는 게 뭐지? 변과 각의 관점에서 봐야 돼. 변 두 개와 끼어 있는 각이 같죠. 연수 대답해보자. 무슨 합동이야? RH 아니지. 지금 RH가 되려면 B변이 같다는 조건 들어갔는데 이게 결론은 아직까지 이건 몰라. RH 아니야. 두 변과 끼인 각이라고 얘기했잖아. 두 변과 끼인 각. SAS 합동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 이 질문 나옵니다. 이거. SAS 합동이에요. 자, 이변 같죠? 이거 공통변 SS예요. 그리고 두 변 사이 끼어 있는 게 90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나? 그러니까 SAS 합동이므로 이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처음부터 저게 같다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잖아. 변의 수직 이등분수 끄었을 때 결론이 이걸로 나오는 거야. 순서 조심해라. 됐나? 그러면 이 설명과 똑같게 여기서도 가능하잖아요. 여기 이 변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도 또 똑같이 SAS 합동이다. 맞죠?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이 같잖아. 맞죠? 그럼 자 변을 자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자 봐. 아까 첫 번째에서 1번, 2번 같다 하는 거 알았지? 그럼 두 번째 삼각형에서 2번하고 3번 같은 거 알았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 삼각형 두 개도 또 같은 거 알 수 있잖아. 3번과 1번 저 변 길이 같은 거 알 수 있지. 그럼 이거 다 만족하는 거 찾으면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외심 어떻게 찾으라고? 어떻게 찾으라고? 위치 어떻게 찾으라고? 어디에?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어서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이 만나는 지점이 외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이제 내용 그래서 외심이라는 거 알고 저 특징 알고 문제는 다 풀어지는데 자 일단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개념 확인은 조금 이해가 좀 힘들어서 얘는 요 밑에 있는 예시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딱 여기 있는 필수 문제 1번과 1-1번까지만 풀고 수업 설명은 더 안 할 겁니다. 요즘에서 끊을게요. 이해됐나? 그 개념 확인은 좀 이해시키려면 조금 설명해야 돼요. 일단 자 필수 문제 1번 한번 살펴봅니다. 거기서 O가 외심이다라고 얘기해놨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된다? 형성될 때 변의 수직 이등분인 거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x가 얼마? 7이라는 거예요. 맞죠? 2등분이었기 때문에. 끝났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요거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각형 OBC를 잘 보시면요. OBC 요 부분이죠. 이거 2등변 삼각형이죠. 이 처음에 생소합니다. 맞죠? 2등변이니까 요 밑에가 지금 몇 도야? 35도지? 2등변이라서 여기도 35도라는 거 알고 가는 거예요. 맞죠? 혹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두 개 합동이라는 거 알고 35도 대응각으로 풀든지. 이해가 됨?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것도 보세요. 외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외심에서부터 삼각형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x가 4가 됩니다. 맞습니까? y는 2등변이니까 또 40도죠. 자, 괄호 2번 여러분이 해봅니다.
그거 푼 사람은 앞쪽에 거 있잖아. 아까 직각삼각형 그거 있는 거 그쪽에 문제 풀면 되겠어. 오늘 지금 방금 풀어놓은 그 페이지까지만 내가 과제 줄 거고 개념 확인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고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풀면 돼. 자, 확인해 봅시다. 자, 1-1번에 괄호 이거 다 했죠. 아까 자 괄호 2번만 대답해 주면 되지. x는 5. 그 다음에 y는 자 위에가 120도니까 쪼개서 가져가면 30도씩 가져가면 되죠. 맞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간 조금 남았는데 16쪽, 17쪽 문제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보자. 세인이 오늘 이건 그 숙제는 다 했나? 다 풀었어? 혹시 개념표 외웠나? 다 확인됐나? 가고식. 그거 잠깐만, 내가 확인만 하고. 매기는 거 못했고. 그러면 책 두 권 다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뭐 부교재는 어느 정도? 그럼 전지는 그 얘기했지만 복잡한 얘기를 주는 걸로 하고. 혹시 이건 한 몇 문제 정도나 풀었어? 한 30문제 풀었나? 한 60. 그러니까 퍼센트는 맞춰 적더라도 크게 스트레스는 그거는 내 굳이 안 따지는 거랄게. 알겠나? 그러니까 어머니하고만 그냥 알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고 여러분들 나 아까도 설정 내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 방학 때 수요일 날 와가지고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조금 결정 내린 사람도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내린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꼭 좀 확인해서 좀 나한테 결정 좀 얘기 좀 해줘. 지금 문제. 애진아, 너도 혹시 가면 결정을 좀 지어줘. 혹시 얘기 뭐 어머니한테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건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으니 니도 네 생각 보고 수요일날 별다른 일정 없으면 수요일날 와서 한 3시간 정도를 문제 풀 거야.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제지가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오면 그날 와서 풀어야 될 할당량을 일단 지정을 해줄 거고 그래서 풀어서 어느 정도 완수했는지 수행 여부 퍼센트 정하고 또 채점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정답률 되는지까지 두 가지 척도를 다 측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학원에서 별도로 지금 뭐 시험 치듯이 또 테스트 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고 이제 그걸 하루하루 문제풀이 할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가 3시간 동안 또 바짝 하고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부교재 복습량이 좀 나오고 하니까 과제량이 좀 되고 해서 진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본인들 복습하는데 도움 되게 필요한 것들 찾아서 할 거예요. 알겠나? 그렇게 너희들 어차피 진도 나간 특강 다 듣기 때문에 내만 막 힘들게 한 네 생각은 안 해도 좋고 힘든 만큼 실력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알림장 한번 꺼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개념편 자 날짜는 12월 5일이고요 개념편 18쪽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유형 지난 시간에 11쪽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4시 몇 시나? 자 오늘 요 15쪽까지가 되겠네. 자 개념표는 거의 다 끝났고 유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부교재 요거 한 40개 일단 해주세요. 40문제 책임져 하고 자 이제 시험 볼 테니까 그래서 니는 지난번에 그걸 안 했지 싶다. 내가 보고 오답해 이것만 답지 고쳐졌다고? 요거 지난번 거? 그래? 아 맞다. 니 오늘은 동생 없어서 이거 꺼내야 되겠다.